안녕하세요. 독서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하브루타 부모교육 연구소 오픈 카톡에서 그 하브루타 강사님들 그리고 외부 강사님들 모셔서 무료 특강이나 이런 걸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그 독서 교육과 하브루타로 그 강의를 했어요. 특강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 유튜브에 그 책 읽는 아이로 만드는 6가지 방법은 찍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아이들은 책 잘 읽으시나요? 저는 제 아이들을 독서 교육, 독서 육아, 책 육아라고 하죠. 그렇게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교육보다는 좀 더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음 독서 시간을 더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책 읽는 아이로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 방법들을 제가 이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 2013 년부터 독서 교육을 시켜야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방법들, 노력들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진은 그때 2013 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독서 교육 시작해야지 하면서 거실을 이제 서재화시키고 하면서 했던 이제 거실이에요. 여기가 1층 아파트였는데 이렇게 그 거실 한편에 책장을 두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이렇게 책으로 난장판을 만들면서 놀았습니다. 보시면 책으로 기찻길 만든 거예요. 요거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와서 그때는 한참 대형 블럭이 유행이었는데 요즘도 그 아이들 요거 가지고 노나 모르겠어요. 대형 블럭도 있었고 작은 블럭도 막 있었는데 대형 블럭으로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들었었어요. 뭐 바퀴도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저기 앉아서 끌고 다니고 놀고 했었는데 책을 저렇게 그 기찻길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하다가 저기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책을 여기저기 쌓아 두고 그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앉아서 저렇게 책을 보고 했어요. 되게 다섯 6살쯤 됐나 보다. 5살 말 이때 시작했으니까 이때가 6살, 5살 요렇게 된 것 같아요. 한글 모를 때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갖고 놀면 급한 일이 아니면 옆에 가서 그 책을 읽어 주고 잠깐 읽어 주고 또 아이들 놀게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초등학교 1 학년 때 저희 축복이가 학교 1 학년 때 그 방과 후 수업으로 로봇 제작을 배웠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제 로봇 제작을 자기가 만든 로보트를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면서 요렇게 가지고 노는 거죠. Y책을 바닥에 쫙 깔아 놓고서 요 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아이들 방까지 쭉 이어져서 이러고 놀았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책이 장난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아이들한테 책이 부담스러운 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싼 책 아마 Y책 이런 게 제일 비쌌을 거예요. 요것도 중고로 샀는데 그나마 너무 이제 싼 책이 없으니까 요거는 좀 돈을 줬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 중고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지역 카페에 보면 그 중고책을 파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뭐 책이 뭐 예를 들어 20 개짜린데 20 권짜린데 한두 권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 한 2만 원, 3만 원에 판다든가 요런 책들이 있으면 그냥 저는 그렇게 가서 샀어요. 그리고 이 책을 아이가 이렇게 밟고 다니고 찢고 물고 빨고 해도 아이들이 막 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놀아도 아이한테 큰 소리 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책을 사면 그 비싼 전집 많죠.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찢으면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 책을 '내가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뽕을 뽑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 이 책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강요하면 아이한테 부담이 될까 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요 정도는 아이들이 그중에서 몇 권만 재밌게 읽어도 제가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고 아이들이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제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않을 만큼만 인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제 싼 걸 구입해 줬어요. 저는 인제 저를 정말 잘 아는 거죠.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그릇이 넓은 엄마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 범위가 인제 정말 싼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큰 소리 내지 않고 이제 아이가 맘껏 책을 가지고 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책은 늘 즐겁고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친근한 존재이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요 도서관이 아마 인천에 있는 무슨 도서관인데 이제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이거 남편이 회사 동료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저는 딱히 뭐 결혼식에 참여할 일이 없어서 남편 보고 사진 찍고 오라고 하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도서관이 있길래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랑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주말이면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먼저 갔어요. 도서관을 가서 나들이를 가거나 공원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도 항상 도서관 가서 책을 뭐 "너네 읽고 싶은 책 가져와." 그러면 아이가 뭐 3 권도 가져오고 5 권도 가져오고 10 권도 가져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 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면 그냥 바로 미련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은 가면 즐거운 곳.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그 막 지루해하거나 막 이러는 지루해하면서 책 보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가면은 엄마들이 재밌게 책을 읽어 준다든가 형아 누나들이 재밌게 책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싶어서 저는 항상 이제 도서관을 정말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심지어는 뭐 이사를 할 때도 도서관 옆에를 했고 어린이집을 이제 이사를 해서 어린이집을 구할 때도 위층에 도서관이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남들은 역세권 뭐 마트 옆에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도세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도서관 옆에 있는 걸 도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도서관을 그냥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축복이가 2 학년쯤인가 1 학년쯤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제 저희 남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제 저희 남편이 원래 그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 어 아이들한테 이제 게임을 그 핸드폰 게임을 좀 하는데 제가 이제 하도 아이들 앞에서 하니까 제가 이제 "당신이 핸드폰을 하는 걸 보이면 아이도 핸드폰을 하는 아이로 이제 큰다."라고 이제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 앞에서 책 보여주는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제가 막 육아서 읽으면 남편한테 뭐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쪼금씩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날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주말에 저랑 남편이랑 일찍 일어나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근데 책 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 인제 아이들이 깨어나서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남편이 갑자기 벌떡 그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와서는 책을 꺼내서 읽는 척을 한 거죠. 뭐 그리고 이후에는 책을 진짜 읽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나오니까 아빠 책 읽고 있었다고 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주방에 아침밥을 하러 가고 이제 축복이는 "아빠가 책 읽으니까 나도 책 읽어야지." 하고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 남편도 책을 뭐 같이 읽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은 책 좋은 책이 있다고 추천해 주면 남편도 읽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저희 아이들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가 닥쳐서 제가 이제 뭐 잡혔던 오프라인 강의들이 막 다 취소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쪼끔 무기력해지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렇게 제 삶이 완전 무너지니까 되게 무기력에 빠졌어요, 제가. 책도 읽기 싫고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책을 안 읽었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책 읽는 횟수가 조금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거실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아들이 엄마랑 책 읽어야지." 하면서 책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 더 책 읽는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느꼈어요.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도 그만큼 더 책을 읽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뭐 책을 읽고 있는 독서 가족이 되었어요. 이거는 인제 또 아이들 어릴 때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으면 제가 "엄마 들어가서 책 볼게." 그러고 이제 먼저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오면 엄마가 책 읽고 있으면 이제 본인 책들도 가져와서 제 옆에서 이제 책을 읽었던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 전에 이 모습 보고 기특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자기 전에 찍은 거. 그리고 이제 제 책이 끝나면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을 가져오라 해서 영어 그림책, 뭐 한글 그림책 이렇게 읽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옆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읽는 아이 만드는 법 6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부모가 먼저 책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가면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책이 나는 너무 싫다 하시는 분은 아이 앞에서 그냥 책을 읽는 뭐 잠깐의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책을 읽혀라." 라고 해도 이제 별로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 동생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갑자기 그 책 육아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엄마 책은 아니어도 아이가 책 보라고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책에 대해서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줬냐면, 그냥 그림책 아무나 펼쳐 놓고 그냥 웃으라고 했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는 척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했대요. 아이가 이제 다른 거 할 때 그냥 그 아이가 관심 없어 하는 이제 책을 막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 그림책을. 그 펼쳐 놓고서 아이가 안 보니까 그 책을 펼쳐 놓고서는 막 그냥 혼자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대요, 연기로.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혼자 다른 거 하고 놀고 있다가 "엄마 뭐 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엄마 이 책 봐. 이 책 너무 재밌어." 그랬더니 아들이 "같이 보자."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만점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고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도서관을 놀이터로 삼으셔서 항상 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아이가 싫어하면 이제 "아이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 떼고 나오시고, 뭐 놀이터 그 뭐 어디를 갈 때마다 뭐 "공원 가기 전에 도서관 가서 한두 권만 보고 가자." 그러고 잠깐 들렀다 가고 뭐 이렇게. 저희는 저희 동네에 그 도서관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기 그 식당, 구내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제육덮밥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도서관 주말이면 가서 책도 빌릴 겸 그 제육덮밥 먹으러 가자." 그럼 애들이 신나서 같이 갔거든요. 그럼 제육덮밥 먹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 보고 저희 책도 빌려오고 이렇게 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안 열어서 그게 쪼끔 이제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눈길 닿는 곳마다 이제 책을 뒀어요. 거실은 물론 이렇게 책장도 굉장히 많이 이제 구비를 했죠. 그리고 침대 옆에, 식탁 옆에,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 그 변기 옆에도 책을 두세 권씩 꽂아 놨어요. 아이들이 잘 읽지 않는 것들 꽂아서 놨는데, 큰일 보다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뭐 물론 거기 있다고 책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선택받지 못했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두면 인제 아이들이 책을 그래도 한두 권씩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안 보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신혼 때 저희 남편이 다른 혼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도 TV 하나는 큰 걸로 사자고 막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TV에 이제 목숨을 걸었는데, 저희 신혼 생활은 그야말로 이제 그 남편이 퇴근을 하면 밥을 먹고 이제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TV를 보던,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나 뭐 "어디 데이트 가자." 했다가도 이제 TV를 틀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게 되는, 그래서 뭐 데이트도 못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TV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AS를 보내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환불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 돈 환불한 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TV를 살 수 있으니 당분간 TV 없이 생활을 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TV가 없고 정막강산이고 막 그랬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둘이 산책을 나가게 되고 어디 공원을 가게 되고 심지어 영어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TV를 보는 시간에, 그 보는 많은 시간에 다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TV를 사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물론 뭐 저희 이제 시어머니가 잠깐 TV를 주셔서 잠깐 동안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예 코드, TV 자체는 있는데 그거를 아예 그 케이블을 연결도 하지 않았고 코드도 꼽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아이들이랑 뭐 치킨 먹거나 할 때 재밌는 프로그램 있으면 그냥 컴퓨터에 연결해서 모니터로 사용하는 정도? 그래서 TV는 평소에 아예 저희 집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죠. 'TV가 있다면 과연 그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걸 할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는 웬만하면은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TV에 빠져 있는 거는 '좀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장난감처럼, 책은 긍정적이고 즐거운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은 지긋지긋해. 막 책 생각하면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막 공부 가뜩이나 공부 학교에서 공부 그 교과서 가 공부잖아요. 공부 못하면 또 혼나고,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면 누가 책을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책에는 항상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들이 많고 책을 생각하면 되게 신나는 즐거운 이런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독서가 중요한 걸 알아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책을 읽혀요. 근데 고학년이 가면 영어 학원이다, 수학 학원이다, 뭐 선행이다 할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독서는 점점점 밀리게 되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공부라는 게 뭐 독해력, 어휘력 뭐 이게 다 그 언어 능력 이 언어 능력인 그 공부 그릇이 이렇게 채워지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독서를 해야지만 생기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서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면 그런 그 기초적인 공부 그릇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뭐 기초 근육이 있어야겠죠. 기초 체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공부를 달리기라고 한다면 그 기초 체력인 그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다가 책 읽기를 그만둔다는 건 그 공부 체력을 다지지 않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 학원 강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 강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학원은 정말 이렇게 필요한 것들로 다니게 하고 정말 그 학원으로 꽉 차서 아이가 그 독서 시간이 없고 놀이 시간이 없는 거는 쪼끔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너무 과하면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는 이유가 이렇게 독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서라고 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려면 하루 종일 뭐 실컷 놀기도 하고 해야 책을 집중해서 10 분이라도 볼 수 있는 거지 정말 학원 갔다 와서 피곤하고 숙제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책 읽어." 그랬을 때 보는 책이 30 분을 본다고 해도 이게 집중해서 과연 책을 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뭐 하루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달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 10 분을 얻기 위해서는 아이가 정말 이렇게 다른 거에 치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 시간 확보하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6 가지는 이렇게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음 뭐 축복이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행운이는 그에 비하면 뭐 쪼끔 막 그렇다고 막 책을 알아서 꺼내 보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읽긴 읽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재밌어하고 막 이러는데 모든 아이가 책을 정말 뭐 이렇게 본인 발로 가서 책을 꺼내 읽고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도 물론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은 뭐 읽기 싫기도 하고 또 언제는 또 필요해서 읽기도 하고 또 재밌게 읽기도 하고 그게 계속 시기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이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냥 언제든지 내심의 쉼이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냥 굉장히 나한테 따뜻했던 추억, 엄마가 이제 항상 즐겁게 읽어 주었던 기억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랑 즐거웠던 기억. 그래서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많은 아이들은 잠깐 책을 쉬더라도 언제든 책을 찾 책에서 길을 찾고 위로를 받고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 독서 교육, 독서해야 하는 7 가지 이유 그 유튜브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 그 조회수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렸던 정말 인기가 그나마 제 거에서 많았던 유 방송 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우리 책을 좋아하는 아이, 책으로 크는 아이로 같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